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비전공생 문과생으로 졸업까지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로 석사를 마쳤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리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대체적인 하이어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는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로 돌아간다면 어떤 거를 또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취업 절차와 비전공생으로서 그리고 관련 경험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레주메를 좀 파워풀하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미국은 전반적으로 취업 절차가 이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레주메 준비입니다. 이걸 따로 이제 뺀 이유는 그만큼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리고 프로세스 중에서 인터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레주메가 파워풀해야 면접이 들어오고 이제 오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레주메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스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주메를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 한 2, 3개월 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를 지원하는 도중에서도 이제 현직자들 분들한테 피드백 좀 해달라, 이거 좀 조언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수정하게 됐었는데요. 레주메를 파워풀하게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그 포지션을 보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어플라이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저는 링크드인에 잡 포스팅을 봐도 항상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요. 미국은 어플라이를 하는 게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뭐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플라이를 넣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레주메가 준비가 되고, 전 또 사실 커버레터도 굳이 안 썼어요. 커버레터도 안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라이가 빠릅니다. 이제 어플라이를 했다면 이제 제 레주메를 보고 마음에 드는 인사팀 혹은 뭐 하이어링 매니저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오고요. 그래서 인터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4스텝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뭐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던 이제 인터뷰 절차는 보통 제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하면 제 레주메를 보고 인사팀에서 보통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컨택이 옵니다. 이메일로 뭐 우리 회사에 지원해줘서 고마워, 너 프로필 마음에 드는데 뭐 다음 주에 한번 전화로 콜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와요. 그런 거를 이제 폰 스크리닝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HR 쪽에서 제가 그 롤을 채용하는 팀이 원하는 스킬셋이 있는지, 그리고 뭐 보통 이제 폰 스크리닝에서 연봉 조율도 조금 하고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샐러리 레인지는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우리는 뭐 버젯이 이 정도 된다. 제가 이런 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폰 스크리닝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보통 하이어링 매니저와 이제 연결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 하이어링 매니저란 지금 오픈된 포지션을 채용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인사팀은 채용에 굉장히 작은 역할만 차지하고, 보통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 그 팀의 팀장이 많이 채용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 사람을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이 롤에 직속 매니저 혹은 뭐 가끔씩 이제 직속 매니저 아니라 그 위에 매니저, 스킵 매니저가 하이어링 매니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하이어링 매니저랑 이제 연결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팀은 뭐 어떤 데이터를 쓰냐, 뭐 어떤 일을 하냐, 그리고 뭐 이 팀이 가장 인터랙트 하는 팀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등등 질문도 물어보고, 또 하이어링 매니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 롤에 맞는 캔디데이실지, 그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이제 적합한 후보자일지 이제 서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요. 그리고 하이어링 매니저와의 대화가 잘 됐고 이제 서로의 핏이 잘 맞는다고 느꼈으면 보통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 혹은 비헤이비얼 인터뷰 혹은 둘 다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을 가장 먼저 보니까 테크니컬 인터뷰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라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면접관들과 제가 같은 미팅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 코딩을 짜는 거를 직접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테이크 홈 어사인먼트라고, 저와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흔한 건 테이크 홈 어사인먼트인 것 같아요. 뭐 라이브 코딩도 하지만 테이크 홈 어사인먼트를 더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샘플 데이터셋을 주고 그리고 뭐 인스트럭션이 적힌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뭐 해결책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는 인스트럭션 파일을 같이 이렇게 주고 이 데이터셋과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발표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덱을 만들어라 라는 식의 이제 테이크홈 어사이먼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데이터셋과 인스트럭션을 갖고 집에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도 하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옮겨 담아서 이제 그거를 일단 보내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라 이런 인스트럭션도 보통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 코딩, 뭐 테이크홈 어사이먼트 같은 거를 포함한 테크니컬 인터뷰가 끝났으면 이제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이 순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비헤이비어를 먼저 보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테크니컬을 먼저 보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팀에 대개 한 뭐 3명 혹은 그 이상 사람들이 이제 저와 이제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총 4명의 팀원들 30분씩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 2시간 동안 이제 1대1로 인성 면접을 봤었고요. 이럴 때에는 뭐 테크니컬한 질문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인터뷰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behavioral 인터뷰만 보기도 합니다. 테크니컬 인터뷰, behavioral 인터뷰를 통해 이 팀이 이 사람이 이제 이 롤에 적합하겠다라는 결론이 들면 오퍼를 주게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오퍼를 받으면 보통 네고시에이션을 거의 필수로 해보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오퍼 패키지가 마음에 들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거 더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협상 연봉 이뿐만 아니라 뭐 타겟 보너스 그리고 주식 이렇게 3개가 보통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뭐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뭐 사인원 보너스 이제 들어오겠다 사인을 하면 이제 처음 계약하면서 주는 보너스를 주는 회사도 또 어떤 회사는 뭐 릴로케이션 패키지를 주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이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조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도 그냥 뭐 너 합격했다 이게 너 받을 돈이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절차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레주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